이어서 이제 그 방금 위치 관계, 그러니까 직선들의 위치 관계 관련된 것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걸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잠시만요. 일단은 요거랑 관련해서 어차피 하는구나. 네. 우선은 이제 그 평행 수직 관련된 걸 할 거고 수직 이등분선 같은 걸 할 겁니다. 요걸 먼저 설명을 할 건데 우선 볼게요. 유형 10번부터 봅시다. 유형 10번 보시면 우리가 한 직선의 평행 또는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할 거예요. 그러면 평행하다는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달라야겠죠. 똑같으면 일치니까. 그 다음에 수직하게 되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는 근데 표준형일 때 얘기고 일반형일 때는 계산하는 법이 좀 달랐죠. 근데 그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문제 두 개만 빠르게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1036번을 해보겠습니다. 자, 1036번 보시면 두 점이 있어요. 근데 이 직선이랑 평행을 하대. 그럼 여기서 뭘 뽑아 먹으라는 거야? 기울기를 뽑아 먹으라는 거죠. 근데 내가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기울기는 뭐다? 기울기는 고등학교 버전 멋있는 거. 델타 x분의 델타 y. 있어 보이게 쓰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의미하는 건 별건 아닙니다. x 값의 차이 분의 y 값의 차이라는 거죠. 지맘대로 변형을 시켜.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차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x가 8이 커졌어. 근데 y가 12가 작아진 거야. 그렇죠? 그럼 이게 그냥 이 자체로 기울기예요. 그러면 실제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즉 기울기가 되죠. 얘랑 평행하니까 이 기울기를 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5를 지난대요. 그럼 당연히 우리 배웠죠? y 빼기 y1은 m의 x 빼기 x1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y 빼기 5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x 빼기 2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 더하기 3 넘어오니까 더하기 8 이렇게 되죠. 그리고 사실 이걸 일반형으로 바꿨었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해주면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6은 0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A는 3, B는 마이너스 16 더하면 마이너스 13이 정답.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요거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내가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하려면 결국에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A라는 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근데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점짓거를 이제 뒤에서 배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 좌표를 구하래요. 이 좌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좌표를 구하려면 결국에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두 개를 만들어서 연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연립하는 과정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주어진 직선을 보시면 x 플러스 3y 마이너스 9는 0이다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냐는 거야. 기울기 얼마죠? x 넘기고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그러니까 요 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건 요 놈의 기울기, 그러니까 요 직선,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그어버릴게요. 파란색으로 다시 색칠할 건데 요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곱해서 이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3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얘가 기울기가 3이야. 그러면 A라는 점을 기준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이니까 Y는 3하고 X 빼기 6 더하기 11. 그래서 Y는 3X 마이너스 18 더하기 11이니까 마이너스 7. 됐죠? 그래서 이놈이랑 요놈이랑 연립하는 거예요. 연립하면 X 더하기 9X 빼기 21 맞죠? Y 대신에 3Y 대신에 마이너스 9는 0이다. 그래서 10X 빼기
30은 0이다. x는 3이다. 그러면 y는 2다. 그래서 정답이 3,2를 이용하는 거니까 a 곱하기 b 하면 6이 정답. 이런 흐름으로 푸는 게 1038번입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그냥 배운 거 써먹는 거예요. 배운 거. 그리고 요걸 이용해서 이번에는 수직이등분선을 구해보려고 하는데 수직이등분선은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봐봐. 내가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수직이등분한 직선을 구하려면 힌트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생각해봐. 이렇게 수직이등분하는 직선이 있다고 쳤을 때 이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으면 내가 힌트로 필요한 게 몇 개가 있어요. m 기울기랑 n y절편. 그러니까 한 점이 있으면 돼요.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 직선을 규정하려면 기울기랑 한 점 또는 두 점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힌트가 몇 개 필요하냐면 두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럼 그 두 개 힌트를 어떻게 구하느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 AB라는 직선의 기울기가 있겠죠. 얘랑 수직한다. 그러니까 1번은 수직 조건. 그 다음 2번은 AB의 중점이 있죠. 이 중점을 무조건 지나갈 거 아니야. 수직 이등분하니까. 그래서 중점 조건. 이렇게 두 가지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책에도 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직 조건과 이등분 조건, 그러니까 중점 조건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금방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또 두 개만 하겠습니다. 우선은 1039번. 1039번 보시면 A라는 점의 좌표가 A, 3, B는 4,5고 그 다음 이거의 수직이등분선을 구했더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나왔대. 아, 그러면 얘랑 이 선분 AB랑 수직하고 절반이 돼야 되니까 1번 수직 조건을 이용하면 자, 한번 해볼게요. 수직 조건. 선분 AB의 기울기를 구해야겠죠. 기울기. 자, 선분 AB의 기울기는 델타 X분의 역시 델타 쓰면 멋있죠. 이걸 써서 계산해 볼게요. A 빼기 4, 3 빼기 5. 그래서 A 빼기 4분의 얼마다?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런데 얘랑 마이너스 1이랑 수직을 해야 돼. 그럼 마이너스 1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기울기는 1이죠. 즉, 요 놈이 기울기가 1. 그러면 A 빼기 4가 마이너스 2니까 아, A가 2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중점 조건을 써봅시다. 자, 중점 조건을 쓰면 자, 선분 AB의 중점을 구해야겠죠. 중점은 이제 A가 2인 거 알았으니까 X좌표의 평균 2분의 2 더하기 4 2분의 이제 Y좌표의 평균 3 더하기 5 그래서 정리하면 3,4가 되겠죠. 이게 어느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도 같이 지나가야 되니까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 4는 마이너스 3 더하기 B. 아, B가 7이구나. 그래서 A가 2고 B가 7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A 더하기 B는 9가 되는구나.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예요. 됐죠? 이게 1039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1042번 보겠습니다. 자, 1042번도 열심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엔 3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일단 기억을 합시다. 우리가 삼각형이 있는데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에 교점이 지나가는 지점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외심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면 좌표일 때는 외심을 어떻게 구했냐면 성질을 이용해서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를 이용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를 A, B라고 P라고 잡고 이 A, B, C라는 점이 있을 때 선분 AP, BP, CP가 같다를 이용해서 풀었어요. 언제? 평면 좌표할 때. 근데 지금은 이걸로 안 하고 작도법을 이용을 해보자는 거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작도법을 이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 지금 이거는 쓰기가 좀 귀찮으니까, 귀찮아도 써야지. 보고 하려고 안 되겠다. 자, A가 예를 들어 1,0, 그 다음 B가 7,2, C가 3,6이에요. 그러면 수직이등분선이 세 변에서 다 있는데 그걸 교점을 구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 세 개를 구할 필요는 없죠. 두 개만 구하면 돼요. 두 녀석만 구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일단 그럼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요 직선의 방식을 일단 구해. 이게 아니지. 자, 직선의 방식 구하는 게 아니지. 미안. 자, 여기에 중점, 여기서 일단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할 겁니다. 자,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려면 중점과 기울기를 알아야겠죠. 자, 여기서 중점을 해볼게요.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M의 좌표는 7 더하기 1을 나누기 위해서 4, 0과 2를 더해서 나누기 위해서 1. 그래서 4,1을 지나고 그 다음 기울기가 얼마죠? 요놈 기울기가 자 델타 X분의 델타 Y를 하면 7 빼기 1분의 0, 2 빼기 0.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기울기가 6분의 2, 즉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놈의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인 거예요. 그래서 L1, 이 빨간색 직선의 방식을 구하면 y는 마이너스 3에 x 빼기 4 더하기 1.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3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어디로 할까요? 여기 해볼까요? 이것도 해도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AC를 구해볼게요. AC를 구하고 AC의 중점을 찍어서 여기에 수직 이등분한 선을 그어서 이제 두 개 연립하면 되겠죠. 자, 일단 기울기 구해야겠죠? 델타 X분의 델타 Y 구하면 3 빼기 1에 6 빼기 0에서 2분의 6 해서 기울기가 3이 됩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반대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얘가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자, 그 다음 중점의 좌표를 n이라고 놓으면 여기는 3 더하기 1 나누기 위해서 2, 6 더하기 0 나누기 위해서 3, 그래서 2,3입니다. 그래서 L2를 구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빼기 2 더하기 3.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3이니까 3분의 11. 자, 이렇게 두 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다? 그러면 이 둘을 연립하면 교점이 나오겠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요 두 직선을 연립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연립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x는 2분의 7, y는 2분의 5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이걸 당연한 얘기지만 이쪽 편에서 하나 더 만들어도 돼요. 이 직선의 방식을 구해서 풀어도 마찬가지로 맞는데 굳이 그러니까 어떤 걸 했다고 맞고 틀린 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 여기 지금 해설지에서는 BC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서 요 직선을 구했어요. 근데 그걸 구하나 이걸 구하나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두 개만 구해서 연립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됐고 그 다음 넘어갑시다. 이제 거의 끝나가요. 4개 유형만 더 하면 됩니다. 자, 우선 유형 12번 볼게요. 자, 유형 12번을 보시면 세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오는데 세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아예 케이스를 외워버리면 좋아요. 자, 무슨 말이냐? 직선 1번, 직선 3개가 있는데 얘들이 다 평행을 해버려. 아이고. 이렇게. 자, 요 세 녀석이 다 평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럼 공간이 아니죠. 좌표 평면을 1, 2, 3, 4 이렇게 4등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4등분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같은 표현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평행한 애가 2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한 애가 2개 있고 나머지 하나가 안 평행한 거야. 그러면 공간을 1, 2, 3, 4, 5, 6
6등분합니다. 자, 3번. 이번에는 셋 다 안 평행해. 그런데 셋이 한 교점을 지나. 그러면 또 평면을 6등분을 해요. 마지막으로 셋 다 안 평행하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 그러니까 한 교점에서 다 만나지 않아. 그러면 1, 2, 3, 4, 5, 6, 7. 그래서 평면을 7등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평면을 7등분한다고 하면 이 케이스를, 4등분한다면 이 케이스를, 6등분한다고 하면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고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또 물어보겠지.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경우는 4번밖에 없다는 거. 요거 이용해서 푸는 게 유형 12번입니다. 자, 그래서 또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선 1043번. 자, 세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야 돼. 근데 세직선 중에 잘 봐. 하나는 x 더하기 2y는 0이야. 또 하나는 x 빼기 y 더하기 3은 0이야. 그러면 이미 이 둘이 평행하지가 않아. 기울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1번의 상황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야 되니까 2번, 3번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번, 3번의 상황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4번이 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ax 더하기 y 더하기 a 더하기 1은 여기 있죠. 요 놈이 2번이나 3번 중에 하나의 상황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상황이 되려면 다른 둘 중에서 한 놈이랑 기울기가 같아야겠죠. 맞죠? 그래서 봐봐. 지금 첫 번째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두 번째 게 기울기가 1이야. 그리고 요 놈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a야. 그래서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가 같으려면 a가 마이너스 1이야겠죠. 그리고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같으려면 a가 2분의 1이어야겠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2분의 1이 되면 평행한 두 직선이 돼버려서 나머지 하나가 기울기가 달라도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다. 동그라미 2번 상황이 벌어진다. 라고 해서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a가 마이너스 1도 아니고 a가 2분의 1도 아니어서 안 평행한 거야. 그러면 4번처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3번도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선은 x 더하기 2y는 0을 그리고 x 빼기 y 더하기 3은 0을 그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둘이 교점이 있겠죠. 기울기가 다르니까. 어디에요? 연립해봐요. 연립해보시면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 나와. 그러면 요 직선이 나도 여기 지나갈래 라고 하면 되는 거구나. 다시 말해서 ax 더하기 y 더하기 a 더하기 1은 0에다가 마이너스 2,1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대입해서 등호 성립하면 우리가 대입해서 등호 성립.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하면 이게 이 점이 요 직선 위에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1은 0. 그러니까 a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와요? 마이너스 1, 2분의 1, 2,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셋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최종 정답. 자, 이런 식으로 풀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같은 식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1046번. 진짜 쉬워요. 봐봐.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있는데 얘들이 좌표평면이 네 부분이래. 아까 네 부분은 이거밖에 없었는데 다 평행할 때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말을 다 평행하다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를 괜히 좌표평면이 네 등분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요. 그래서 ax 더하기 y 더하기 5는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2x 더하기 by 빼기 4는 0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x 더하기 2y 더하기 3은 0이 있는데 이 셋 다 평행을 해야 돼. 그러면 요거 둘이 평행할 조건 1분의 2랑 2분의 b랑 같으면 되는 거니까 b는 4. 그 다음에 요거 둘이 평행할 조건 아까 앞에 쓴 거야. 앞에서 일반형 썼을 때 평행할 조건 하는 거예요. x의 개수의 b 1분의 a랑 y의 개수의 b
2분의 1이 같으면 되죠. 그래서 A는 2. 아니죠. A는 2분의 1. 자, 그래서 A는 2분의 1, 그리고 B는 4니까 구하고자 하는 정답 A 더하기 B는 2분의 9. 간단하죠?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난이도가 상중인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점집거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점집거랑 그 다음에 침발품 공식 요걸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6문제 정도 더 풀면 끝나니까 마지막 이제 남은 시간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설명을 할 건데요. 이게 원래는 아까 했던 수직 이등분선? 아니, 수직 이등분선도 아니야. 수선. 그러니까 수선의 방정식 구하는 걸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이게 문자로만 다 써서 증명을 하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은 교과서에 있어요. 내가 증명을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금은 못하고, 그런 선행은 수행평가가 나오는 거 아닌 이상은 지금 하기 늦었어요. 지금은 그냥 외우는 거야. 근데 이것도 세 가지가 있어. 자, 우선 1번을 볼게요. 이건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자, 이런 식이야. 외부의 한 점 x1, y1 있을 때 여기 밖에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요. 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건 이 점에서 여기에 수선의 반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수선의 반을 내려서 h라고 놓았을 때 이 점 P와 이 수선 H, 요 PH의 길이, 그러니까 요거를 D라고 불러요. 요 D가 얼마가 나오느냐를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억지로 구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공식을 정리를 한 거예요. 예쁘게.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외우시면 됩니다. 자, 분모 분자를 따로 외운다고 생각하면 돼. 따로 외운다고. 자, 분모는 어떤 식으로 나온다? 자, 분모는 x의 개수 a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 b의 제곱을 더한 다음 루트를 씌운 게 분모예요. 분자는 오히려 더 쉬워. 이 식에다가 이 점을 때려 넣는 거야. 그래서 a x1 x 대신에 x1 더하기 b y 대신에 y1 더하기 c. 그러니까 외우기 좋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요걸 집어넣는 거야. 얘가 원밖의 점이기 때문에, 직선 밖의 점이기 때문에 직선에 대입을 하면 0이 안 나와요. 우리가 알다시피 h를 직선에 대입하면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0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밖에 있는 점은 위의 점이 아니니까 0이 아닌 숫자가 나와요. 그거를 분자에 넣으면 된다고요. 부호를 떼고. 됐죠? 그런 다음에 그럼 이게 공식 하나 됐지. 공식 2번은 뭐냐? 공식 2번은 이 P라는 점이 원점인 거야. 그러니까 원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쉬워요. 지금 여기서 x1, y1이 0이 된 거니까 분모는 변화가 없겠죠. 그러니까 분모는 그대로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쓰시면 되고요. 분자가 바뀌는 거야. 어떻게? x1이 0이니까 앞에 게 날아가고 y1이 0이니까 by1도 날아가지. c 상수항만 쓰면 돼요. 이게 원점과의 거리. 그 다음 마지막 3번.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고 얘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프라임은 0. 그러니까 우리가 요 앞부분이 똑같으면 기울기가 같은 걸 알 수 있지만 요 상수항까지 같으면 일치니까 상수항은 다른 요런 평행한 두 직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건 이 둘 사이의 거리예요. 거리 D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자, 학교마다 가르쳐주는 게 다른데 원래는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여기 한 점을 임의로 잡아요. 이 직선 위에 점이 무수히 많죠. 그 중에서 하나를 잡는 거야. 그래서 x1, y1이라고 하나 잡습니다. 그러면 요 점은 요 직선 위의 점이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0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뭘 한다? 똑같이 거리 공식 d를 쓸 겁니다. 자, 거리 공식 d를 쓰면 지금은 요 점과 요 직선 사이 거리니까 딱 요 공식 그대로 쓰면 되죠. 어떻게?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분모에 가고 분자에 절대값 씌우고 얘를 대입해. 그러면 ax1 더하기 by1인데 이제 다른 건 c'이 되죠. 자, 근데 잘 봐요. 아까 이게 얼마랬어? 이게 0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ax1 더하기 by1을 대신해서 마이너스 c를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c로 바뀌어. 그래서 실제로 공식을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느냐?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씌운 게 분모로 가는 건 동일하지만 분자가 뭐가 된다? c와 c'의 차이. 그러니까 상수항의 차이가 분자에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외우는 거예요. 세 개를.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이 세 가지를 골라 쓰시면 됩니다. 그걸 연습을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거 외워서 그대로 쓰면 돼. 진짜예요.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047번을 볼게요. 1047번 보시면 점 A,3이 있어요. 그리고 직선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2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라고 해서 요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똑같이 A,3이 있고 이번엔 직선이 x 더하기 2y 빼기 1은 0이래. 그래서 또 요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 d가 같다는 거야. 그냥 공식에 넣으면 돼요. 내가 이걸 D1, 이걸 D2라고 할게요. 그럼 D1부터 구해보자. D1은 자 루트의 x좌표 x좌표 제곱, y좌표 제곱이니까 2제곱 마이너스 1제곱해서 루트 5가 되고요. 분자는 절대값 씌우고 이거 대입해서 2a 빼기 3 더하기 1 해서 빼기 2. 됐죠? 그 다음 D2는요. D2 똑같이 합니다. 분모는 x의 개수 1, y 개수 2 제곱해서 더하면 5. 분자는 요거 대입하니까 절대값 씌우고 a 더하기 6 빼기 1. 그래서 이 둘이 같다는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절대값 2a 빼기 2랑 절대값 a 더하기 5가 같다는 거죠.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푼지 배웠어요? 이게 이렇게 같으면 아예 똑같거나, 그러니까 요 절대값 안에 들어간 숫자가 아예 똑같은 거 1번. 그래서 2a 빼기 2가 a 더하기 5인 경우가 있고요. 2번. 이 둘이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다른 거야. 마치 5랑 마이너스 5처럼. 근데 어차피 절대값 5랑 절대값 마이너스 5는 똑같이 5로 나오죠. 그렇게 크기는 같고 부호가 다른 경우. 그래서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간단한 얘기예요. 내가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으려면 A, B가 똑같으면 같죠. 그리고 A, B가 똑같지 않아도 뭐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인 것처럼 둘이 크기는 같고 부호가 달라도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풀어보시면 요건 A가 7 나오고요. 요거는 A가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수 A 고르라고 했으니까 요게 정답.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진짜로 그냥 대입해서 풀면 돼. 공식에. 할 수 있겠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할게요. 하나. 그나마 난이도 상중인 거 하려는 거야. 자, 요거는 좀 어려워요. 설명을 잠깐 들어보세요. 1050번은. 자, 이게 점을 일단 똑같이 줘요. 외부의 한 점 1, 마이너스 2를 줍니다. 그 다음이 문제야. 이 표현 아까 앞에서 공부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x 빼기 2y 빼기 4 묶어놨고요. 더하기 k의 2x 플러스 y는 0. 자, 요 표현이 내가 뭐라고 했죠? 표현이?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떤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근데 그 정점이 뭐다? 요 직선. 요게 0되는 직선과 요게 0되는 직선의 교점은 무조건 지나간다고 했죠.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지만 고정되지 않은 그런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교점을 구해볼게요. 교점을 구하면 요거랑 요 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둘을 연립을 하면
x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x가 여기 1050번 그 교재에 있는 풀이 말고 나는 원래 풀이를 쓰는 거야. 이 풀이 나는 교재 풀이보다는 요 풀이가 좋다고 생각해요. 이 교재 풀이는 약간 식으로 막 해야 돼서 어려워요, 오히려. 자, 요걸 연립을 하게 되면요. y가 마이너스 2x니까 x가 5분의 4가 나올 거고요. y가 마이너스 5분의 8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으로 줄그은 이 직선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8을 지나는데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인 거야. 그래서 직선이 많을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려볼게. 잘 봐봐. 우선 이런 식으로도 지나갈 수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 이렇게 지나가는 애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또 그리자면 이렇게 지나가는 애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각각의 경우에서 내가 지금 이제 뭘 할 거냐면 그 거리 D를 한번 재볼게요. 거리 D는 어떻게 재요? 이렇게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구합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길이가 나오죠. 그리고 주황색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길이가 나와요. 그리고 초록색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길이가 나오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길이가 이 직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수선의 발의 길이가 계속 거리 D가 계속 달라져. 그러니까 FK가 달라지는데 FK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냐면 요렇게 봐봐. 요게 지금 보면 당연히 이 초록색 직선에서 볼 때 초록색 직선이든 빨간색이든 주황색이든 보시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지. 그럼 당연히 이 빗변이 요 다른 높이에 해당하는 이 거리보다 클 수밖에 없는데 딱 한 경우에 한해서 이게 거리가 돼요. 어떤 경우겠어요? 직선을 어떻게 그리면? 자, 직선을 무지개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직선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딱 수직하게. 그러니까 요 점이랑 요 점이 수직하게 그리면 이게 바로 거리 D가 되겠죠. 이렇게 될 때가 제일 거리가 어떻게 된다? 멀게 잡힌다는 얘기예요. 다시 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그리고 직선의 한 점이 이렇게 수선의 발이 되는 경우 당연히 이렇게 잡힐 때가 지금 본 것처럼 제일 멀게 잡힐 때겠죠. 다른 것보다 다른 애들은 이렇게 삐딱하게 잡히면서 뭐가 돼? 이 거리가 빗변이 되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지만 얘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거든. 이 거리 자체가 빗변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내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 선생님 여기 지금 교재에 있는 풀이랑 다른데요. 당연히 달라요. 근데 교재에 있는 풀이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뭘 기억하는 거냐면 요 FK가 맥시멈이 될 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아예 기억을 외워버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자 일단은 요 K 값에 따라 뭐가 된다? 이 직선이 여러 개가 나오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거리가 계속 바뀌는 거야. K에 따라. 그래서 K에 대한 함수로 거리식이 나오는데 이 거리가 딴 건 모르겠고 최대가 될 때가 어떤 데다? 수직하게 만날 때이기 때문에 만날 때가 되고 그때 이 함수값이 어떻게 돼? 그럼 실제로 함수값은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랑 5, 4 마이너스 5, 8 사이의 거리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사실 이렇게 식을 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바로 정점 구하고 주어진 점 찾아서 두 개 거리 구하면 끝나요. 그러면 거리 구해봅시다. 루트에 x의 증가량이 5분의 1 그리고 5분의 1의 제곱 더하기 y의 증가량이 5분의 2죠. 2의 제곱 계산하게 되면 루트에 25분의 5 해서 각각 루트 씌우면 5분의 루트 5가 정답. 더 빠르게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함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안 좋아요. 오히려 이렇게 그림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두 개 남은 문제 유형 풀어보면서 설명을 마무리할게요. 설명하기 조금 더 있어. 신발끈 공식 해야 돼서. 자, 마지막으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와 세꼭지점 할 때 문제를 풀 건데 설명을 잠깐 할게요. 일단 평행한 건 아까 이미 설명을 했어. 그치? 분모는 똑같이 쓰는데 점집과 할 때랑 분자를
상수항의 차이를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1051번이랑 딱 대표적인 거 풀어볼게요. 1051번 그리고 1053번을 풀어볼게요. 자, 1051번 보시면 진짜 빨리 풀 수 있어. x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이다. 그리고 얘는 한 점 잡아서 한단 말이야. 한 점 잡을 필요 없다고요. x 더하기 2y 더하기 k는 0이다. 거리 d는 바로 나오죠. 자, 루트에 자 x 앞의 개수가 1이죠. y 앞의 개수 2예요. 그래서 1제곱 더하기 2제곱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되죠? 상수항의 차이.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차이. 그래서 k 빼기 1의 절대값. 그게 4루트 5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k 빼기 1의 절대값이 20이구나. 그럼 k는 21이거나 마이너스 19거나. 그래서 정답이 끝났죠. 더하면 2가 정답. 엄청 간단해요. 아, 참고로 이거 바로 넘어와서 헷갈리시는 분을 위해 설명하자면 k 빼기 1의 절대값이 20이면 얘가 양수라고 치면 얘가 그냥 그대로 20인 거야. 근데 그게 아니면 얘가 음수라고 치면 마이너스 20인데 절대값 씌워서 플러스 20으로 빠져나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절대값 a가 b라고 나오면 두 개를 쓰는 거죠. 아까랑 똑같아요. 사실 이게 절대값 b여도 똑같은 거야. a는 b랑 같다. 또는 a는 마이너스 b랑 같다. 요거예요. 요거 써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문제. 근데 이제 보시면 그 아까 말한 그 상수항의 차이를 분자에 놓는다를 기억하고 있으면 이렇게 굳이 한 점을 따로 잡아서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1053번을 할 건데 여러분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설명을 잠깐 할게요. 자, 1053번을 할 때 봐봐요. ax 더하기 2y 빼기 1은 0이 나와 3x 더하기 a 빼기 1, y 빼기 1은 0이다. 이 둘이 일치가 아니에요. 평행하다고 했고 거리 구하는 거야. 그럼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우선 아까 배웠던 직선의 위치 관계에 따라 한 묶음, 두 묶음을 비교해야겠죠. 무슨 말이냐? 3분의 a랑 a 빼기 1분의 2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인 1과는 달라야겠죠. 이게 평행 조건이었죠? 그래서 x자 곱하기로 계산을 하면 a제곱 마이너스 a는 6. 그래서 a는 얼마가 된다? 3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런데 3을 대입하면 1 나오고 1 나오고 1 나와서 일치가 돼서 안 돼요. 그래서 a는 뭐다? 마이너스 2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쓸게요. 직선의 방정식을.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빼기 1은 0이다. 3x 더하기 3y 빼기 1은 0이다. 자, 여기서 이걸 왜 못하냐면 상수항의 차이를 써서 계산하는 거 할 때는 요 a, b를 똑같이 맞춰주고 상수항이 달라야 돼. 근데 지금은 오히려 상수항이 같죠. 그래서 이걸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뭐 예쁘게 바꾸려면 6으로 바꾸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3 곱하고 여기는 2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6x 더하기 6x 잠시만요. 여기 마이너스인데 왜 플러스로 돼 있냐. 자, 지우고 가자. 자, 그래서 6x 더하기 6y 더하기 3은 0이다. 그 다음 6x 더하기 6y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 그럼 거리 d는 어떻게 나오죠? 자, 루트에 x의 개수의 제곱, y 개수 제곱 더하면 36 더해서 72. 분자는 절대값 씌우고 상수항의 차이 해서 5.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6루트 2분의 5 유리화시키면 12분의 5 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요. 이해됐죠? 한 점 잡는 게 아니에요. 한 점 잡는 거 말고 요거 상수항의 차이라고 해서 푸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 이제 신발끈 공식 배우고 끝내면 돼요. 사실 여러분 이 점집권을 배우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점집권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를 풀려고 많이 해요. 자, 그래서 볼게요.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점집거로 푸는 거 설명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안 쓰고 그냥 여기 있는 거 봅시다. 보는 게 편해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삼각형 ABC를 만듭니다. 삼각형 ABC를 만들어요. 봐봐요.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어.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 BC를 밑변으로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선은 요 두 점 사이 거리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했어요. 그러니까 루트에 2랑 4, 0이랑 2니까 루트 2의 제곱, 2의 제곱해서 2루트 2.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요 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BC를 만드는. 그게 어떻게 돼? 자,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델타 x분의 델타 y를 하게 되면 4 빼기 2분의 2 빼기 0에서 1이다. 기울기가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기울기가 1이고 그 다음 2,0을 지나니까 y는 x 빼기 2 이런 직선의 방식을 만들어서 얘가 어떻게 된다? x 빼기 y 빼기 2는 0이다로 바꾼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면 밑변의 길이가 나왔잖아. 그럼 높이가 필요하다. 이 높이를 이 A라는 점과 요 직선 해서 점 A와 직선 BC 사이에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을 써서 구해요. 그럼 다 끝났죠. 2분의 1 나왔고 밑변의 길이 나왔고 높이에 해당하는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2분의 3루트 2까지 나와서 곱하면 뭐가 나온다? 3이라는 넓이가 나온다.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배운 걸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라고 낸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 과연 빠를까요? 솔직히 해볼게요. 막말로 좌표평면 그려서 봐봐. 좌표평면 그려서 너무 흥분했다. 자, 천천히 다시 그릴게요. 좌표평면을 그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3,4를 찍어. 위치를 적당히 잡아서. 그 다음에 2,0 마지막으로 4,2. 솔직히 말할까? 방금 한 거보다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푸는 게 더 빨라요. 봐봐. 이렇게 한 다음에 중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중학교 때 이렇게 사각형 만들었어요. 그러면 봐봐.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4니까 넓이 8이지. 거기서 요거 얼마예요? 4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에서 2. 이거 얼마지?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에서 2. 요거 얼마죠? 2 곱하기 2 곱하기 잠깐만 다시. 요게 1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이건 2가 아니지. 미안. 요게 1이고 요게 1이죠. 요것도 1이네. 잘못했구나. 잘못했네. 다시 할게요. 지울 거 좀 지우고. 자, 전체가 8이에요. 거기서 요 삼각형 3개를 빼면 되죠. 그죠? 요건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에서 요 놈 넓이는 얼마예요? 2고요. 맞죠? 그 다음 요것도 요거는 1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1이고요. 1이고. 그 다음 요 놈은 1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에서 2예요. 그래서 5를 빼면 3이 나온다. 이게 더 빨라요, 사실은. 어이가 없잖아. 아니,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아니, 근데 이게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걸 좀 빠르게 할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풀면 나옵니다. 근데, 그리고 학교에서 만일에 점집거를 설명 안 해줬으면 서술형 할 때 점집거를 써야 되는데, 창문고는 어차피 뭐 서술형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뭘 하냐면 신발끈 공식을 배워요. 신발끈 공식은 벡터 외적에서 온 건데 여러분이 벡터를 배우지도 않았고 외적은 현재 교육 과정에서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명법을 이해를 할 필요가 없고 결과물만 외워주면 돼. 그래서 이 넓이 구하는 거 설명을 잠깐 할게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가 x1, y1, 여기가 x2, y2, 여기가 x3, y3라고 했을 때 신발끈 공식이라는 거 배워요.
어떤 거 하냐면 이 넓이를 그냥 이 세 점으로 빨리 구하는 거야. 자, 어떻게 하느냐? 넓이 S는 2분의 1의 절대값을 씌우고 이 세 점을 세로로 깝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마지막에 한 번 더 깔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깔고 첫 번째 점을 한 번 더 깔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른쪽 대각선으로 선 3개, 왼쪽 대각선으로 선을 3개 그어서 진짜 신발끈을 만들어주면 된다. 우리가 신발할 때 이 운동화 끈이 X자로 크로스 되는 것처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발끈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2분의 1에 이 뒤에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라는 방법을 외우는 거예요. 절대값 씌우고 우선은 이 오른쪽 대각선 곱한 거 있죠? 요 짝대기는 곱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x1, y2 더하기 x2, y3 더하기 x3, y1 이런 식으로 곱한 걸 더하기로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된 것도 마찬가지로 곱하는 건데 이번엔 빼기야. x2, y1 빼고 x3, y2 빼고 마지막으로 x1, y3를 빼란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넓이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 지금 우리 이 문제는 없는데 이따 밑에 문제 풀 거예요. 풀 때처럼 원점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세 점 중에서 하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원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S 똑같이 하는데 2분의 1에 절대값 씌우고 원점 쓰고 x2, x3, x가 아니죠. x2, y2 그 다음에 x3, y3가 써지고요. 그 다음 다시 0, 0 넣고 절대값 씌우고 자, 신발끈을 연결하시고요. 계산해 봅시다. 자, 계산을 하게 되면 2분의 1에 절대값 씌우고 봐봐. 이번에는 오른쪽 대각선 하는데 0이랑 곱하면 없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뭐만 남냐면 x2, y3만 남아요. 빼기 하는 쪽도 마찬가지야. 파란색도 보시면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실제로는 x3, y2. 자, 이거 보면 그러니까 원점 아닌 두 점이 있을 때 두 점의 x좌표, y좌표가 크로스되게 곱해서 뺀 걸 절대값 안에다가 넣으시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눈치를 챌 수 있다고요. 그럼 진짜 이게 효용성이 있는지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 자 1055번을 풀 때 봐봐요. 바로 신발끈을 썼어 내가. 그러면 S는 2분의 1의 절대값에 2, 0, 4, 2, 3, 4, 2, 0 그래서 계산을 하면 2분의 1의 절대값 씌우고 우선 오른쪽 대각선 해봅시다. 얼마예요? 4랑 16 더해서 20 빼기 자 왼쪽 대각선 하면 6, 8 해서 6이랑 8이랑 해서 얼마죠? 14 그럼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면 2분의 6 해서 3이 금방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신발끈을 쓴다는 얘기고 문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런 점집거를 쓴다거나 여기서 말한 이 중학교 버전으로 계산하는 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예 진짜 신발끈 쓸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점집거는 당연히 이번 시험 때 외워야 되는데 추가로 신발끈도 외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풀 문제는 1057번입니다. 자, 1057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일단 다행히도 원점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요런 직선이 하나 있어요. 얘가 x 빼기 4y 더하기 12는 0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자, 그 P라는 점이 있는데 얘는 사실 고정은 아니야. 자유로운 상태고 그 다음에 이쪽 편에 이렇게 A라는 점이 있고 4,1이에요. 근데 잘 봐봐. 얘랑 얘랑 평행하죠. 평행하죠. 그 상황에서 요 삼각형의 뭘 구하라?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밑변의 길이는 고정이야. 밑변의 길이 얼마야? 밑변의 길이는 0,0에서 4,1까지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나온다? 4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루트 17이 나와요. 그 다음 자, 이 원점을 지나고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봅시다. 자, 요 직선 있죠? 원점 지나고 A 지나는 요 직선. 자, 요 직선은 Y는 기울기가 4분의 1인 직선이에요. 다시 쓰면 X 빼기 4Y는 0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요 높이가 얼마가 나오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리 공식 D를 쓰면 루트의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러니까 X계수, Y계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 씌우고 상수항의 차이. 얘는 상수항이 0이고 얘는 10이니까 12. 계산하면 루트 17분의 12가 나와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루트 17 곱하기 높이 루트 17분의 12 계산하게 되면 답이 6. 그래서 넓이가 6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라고 냈을 거야. 근데 이것도 신발끈으로 풀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신발끈으로. 일단 0,0 지나죠? 여기 얼마야? 4,1이죠. 그 다음 요 직선 위의 점이니까 생각해봐요. x 빼기 4y 더하기 12는 0 위의 점을 아무거나 잡아주면 돼. 그래서 내가 임의로 4, x가 4일 때 y가 4가 되면 딱 지나가. 그래서 p를 4,3으로 4,4로 잡았어. 그럼 잘 봐봐요. p 4,4 0,0 그 다음에 4,1 요걸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야. 그럼 S 공식 삼각형 넓이 공식 쓰면 S는 2분의 1에 절대값 씌우고 어떻게 한다고 했죠? 0,0이 껴있으면 어떻게 한다? 요 나머지 두 점에 X좌표 크로스 곱하고 Y좌표 크로스 곱해요. 그러니까 여기 X랑 여기 Y, 여기 Y랑 여기 X를 곱해. 그래서 뺀다고 했죠. 그래서 4 빼기 16 해서 2분의 12 해서 6. 이게 더 빠르죠. 이렇게 신발끈 공식을 쓰면 계산이 더 빨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도 나갔고요. 숙제 냈으니까 카톡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